자, 이제 다음 민주당 야당 후보인데요. 네, 새만금의 디즈니랜드 그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셜 스튜디오 정도가 있겠는데 그 두 테마파크는 지금 과거에 들어 올려다가 안 맞아서 이제 실패를 했었죠. 근데 지금 그 디즈니랜드를 요 새만금에 유치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박땅콩 매니저입니다. 현재 새 정부가 도래함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개발 완화에 기조를 두고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에서 주목하고 있는 새만금은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고 항공, 항만, 철도까지 교통 트라이포트가 예정되는 등 개발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철 때마다 새만금을 거론하면서 선거성 공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선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간척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새만금의 도시계획이 점차 가시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만금에 대한 기사나 정책 등에 대한 정보가 물밑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대박땅콩 회원님들을 위해서 2주 정도에 한 번씩 새만금에 대한 정책 및 기사, 지역신문 기사, 들려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안내해드리고 그에 맞는 추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새만금 위클리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새만금 위클리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럼 요 근래에 새만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살펴본 후 추천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물막이 끝, 내년 6월 메리트 마무리라는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 스마트 수변도시, 지금 이미지만 봐도 엄청난 도시가 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물막이 공사가 12일 마무리됐다. 요 물막이 공사가 뭐냐면요, 수면 아래부터 사석을 쌓아 올려서 제방을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간척이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2020년 11월 착공한 지 1년 만에 이제 요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건데요. 제방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제 1,300억 원을 들여서 내년 6월까지 부지 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4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6.6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 구상이라고 하죠. 스마트 수변 도시, 주거와 상업, 산업, 업무,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성이 있는 공사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면서 요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를 보시죠. 네,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 2곳 접수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시면요, 이쪽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로 보여집니다. 이번 공모에서 이제 이쪽에다가 글로벌 블루피 아일랜드 연합체와 SGI 연합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투자 혜택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100MW를 제공한다고 하죠. 새만금 자체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텐데 투자를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장 취임, 규제 완화, 민간 투자 활성화를 한다고 하죠. 조직에 이제 리더가 바뀐다고 하면은 이제 큰 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김규현 제5대 새만금 개발청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이 모이는 경제 활력이 가능한 곳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와 같은 기조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쪽, 야당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전북 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후보 다 새만금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기조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는 새만금을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자 해지 각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여당의 후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기조에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특히 군산, 부안, 김제를 묶어서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전북의 산업지로 바꾸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공약과 다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이제 뜻에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민주당 야당 후보인데요. 네, 새만금의 디즈니랜드 그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몇 번 들어오려다 실패했었죠. 국내
토종 테마파크는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죠.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외에서 들어온 테마파크는 지금 레고랜드밖에 없습니다. 디즈니랜드랑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정도가 있겠는데, 그 두 테마파크는 지금 과거에 들어오려다가 뭐 안 맞아서 이제 실패를 했었죠. 근데 지금 그 디즈니랜드를 요 새만금에 유치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도 더불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요. 이거는 좀 더 한번 신청 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연간 학비만 수천만 원 국제학교 새만금에 생길까? 새만금은 이제 거대한 국도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막이 공사가 이제 끝났는데요. 이 국제학교는 이제 외국인 자녀들이나 현지 학교와는 다른 교육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으로, 외국 본교 커리큘럼이 운영되는 외국의 교육기관입니다. 뭐 새만금에 이제 설립이 가능할까? 뭐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는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 중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전북 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관영 전 의원이 국제학교 유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정부가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공약한 만큼 설립 여건은 유리해질 것이라 보여진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입주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국제학교와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죠. 뭐 변수가 있다면은 뭐 유치에 성공한다 해도 뭐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감의 교육 철학에 따라 불허가가 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기조가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기로 한 이상 크게 뭐 반대가 있을까, 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뭐 이게 정말로 유치가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지켜보기로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테마파크는 현재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네, 그 전 세계적으로 테마파크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가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새만금의 코리아 디즈니랜드 유치를 성공한다면 테마파크, 고급 호텔, 복합 리조트, 수변 도시 등을 통해서 새만금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사실 이 디즈니랜드 유치 같은 경우는 뭐 기사에 나온 것처럼 뭐 인천, 강주, 충북 등 뭐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단골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정말 유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새만금이라는 곳이 디즈니랜드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국제학교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리고 시킬 가능성이 있다. 꼭 디즈니랜드가 아닐지라도 뭐 어떤 테마파크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들어온다면은 이제 새만금에 엄청난 뭐 호재가 될 것이고, 뭐 세계적인 뭐 유명 관광지가 될 것이고, 외국인들을 좀 더 요 새만금으로 인입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소재가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공약이기 때문에 확실히 된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은 뭐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긴 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추천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년리에 위치한 땅이고요. 지금 이 백년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자주 이야기해드리는 지역입니다. 개발지랑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동서 삼축인 이 30번 도로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부안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하고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부지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뭐 새만금 개발지까지 1.7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모양은 네모 반듯하게 상당히 예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도로에도 잘 물려 있고요. 해당 토지는 1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백년리는 뭐 새만금 개발지와 가까워서 외지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새만금 개발지 초입에 뭐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뭐 기회의 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서 상세하게 토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년리에 위치한 땅이고요. 네, 지목은 전입니다. 그 면적은 476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올해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올해 1월 기준으로 34,400원입니다. 그리고 국계법에 따른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다른 법령 등에 대한 지역지구는 이제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뭐 특별한 행위 제한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셔도 도로하고 딱 물려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지금 이 위성사진을 보셨을 때 요 위에 뭔가 건물이 있어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면은 건물은 없고 지금 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에 위치한 땅이고요. 요 상서면 같은 경우는 요 새만금 개발지와 부안군청이 위치한 부안 도심에서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한 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 새만금 개발지의 공사가 점점 진행이 되고 가시화가 될수록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분들이 숙식을 해결하게 되려면은
요 부안군청이 위치한 부안 도심에서 출퇴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요 부안군청이 위치한 도심권 매물을 많이 추천드렸었는데요. 요 중간중간에 있는 칠학지구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요 통정리 매물은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 칠학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칠학지구라는 것은 소규모의 이제 마을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이제 칠학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토지 모양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토지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땅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땅과 아래 땅이 같이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요 위에 땅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지금 지목이 대지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멸실시키고 그 토지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필지는 이제 전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 필지를 한 번에 같이 매수를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필지를 한 번에 매수를 하셔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개발을 시킨다면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 칠학지구로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필지를 합쳐서 295평입니다. 매가는 9천 중후반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지하고 이제 5.8km 거리 위치해 있고 부안 시내하고는 이제 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연 칠학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한 점이 이 땅의 큰 장점입니다. 네,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에 위치한 땅이고요. 이거는 좀 위에 필지에 대한 토지계획 이용원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대이고요. 면적은 53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22,200원입니다. 그리고 국계법에 따른 지역지구는 이제 계획관리지역의 자연 칠학지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용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에 위치한 땅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443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이제 올해 1월 기준 15,200원입니다. 네, 국계법에 따른 지역지구는 이제 똑같이 계획관리지역의 자연 칠학지구입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동일합니다.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에 필지랑 밑에 필지를 합쳐서 이제 면적은 이제 295평입니다. 이제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땅과 밑에 땅인데요. 요 위성지도를 보면은 대지이지만 이제 건물이 없어서 이제 나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땅은 이제 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 관계가 좀 복잡한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가장 큰 메인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사이에 이제 요 위에 땅과 이제 메인 도로 사이에 하나, 둘, 세 개의 필지가 이제 다른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요 메인 도로하고 접해 있기도 하고요. 요 세 개의 필지는 이제 군유지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새만금 위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막이 공사도 끝나고 스마트 수변 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새만금을 개발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특히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대박땅꾼 연구소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새만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새만금 위클리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새만금 위클리에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